10만 기병 중 누가 살아 돌아갔을까요? 답은 숫자보다 그 무너진 과정에 있어요. 이제 그 길을 천천히 따라가 보죠. (1018년) 요나라는 다시 남쪽을 봤어요. 앞선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죠. 이번엔 10만 대군이 국경을 넘었고요. 지휘관은 요의 명장 소배합이었어요. 그의 목표는 고려의 심장 개경이었죠. 고려는 정면 힘싸움을 피해야 했어요. 그때 노장 강감찬이 전면에 섰어요. 그는 젊은 장수가 아니라 늙은 문신이었죠. 하지만 그는 길과 물을 먼저 봤거든요. 흥화진한 물길이 첫 덫이 되었어요. 고려군은 냇물을 막고 조용히 기다렸죠. 요 기병은 그곳이 비어 보였을 거예요. 말발굽이 들어오자 막은 물이 터졌고요. 기병의 빠른 돌파가 한순간에 꼬였죠. 숨어있던 고려군이 곧장 덮쳤어요. 첫 승리는 컸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소배합은 흔들렸어도 남진을 고집했어요. 그 선택이 훗날 더 큰 위험이 됩니다. 고려는 성 하나에만 기대지 않았어요. 길목마다 작게 물고 늘어졌거든요. 대군일수록 뒤가 길어지는 법이죠. 소배합은 개경을 압박하려 달렸어요. 왕을 흔들면 전쟁이 끝난다고 본 거죠. 하지만 개경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현종은 쉽게 굴복하지 않는 쪽을 택했죠. 강감찬은 적을 깊숙이 끌어들였고요. 그 사이 요군의 보급은 점점 마르기 시작해요. 빠른 말도 굶으면 칼끝이 무뎌지죠. 고려군은 뒤쪽 길을 계속 괴롭혔어요. 소배합은 어느새 낯선 땅에 갇혔죠. 개경을 치기도 전에 선택지가 줄었어요. 승부는 공격보다 돌아가는 길에 있었죠. 그 길 끝에 귀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퇴각하는 군대는 늘 마음이 급해져요. 앞은 멀고 뒤에서는 추격이 붙었죠. 강감찬은 급히 쫓기보다 모아쳤어요. 귀주들파는 도망칠 길이 넓지 않았고요. 요군은 지친 채 마지막 벽을 만났어요. 기록은 그날 바람과 비도 전해요. 젖은 활과 미끄러운 땅이 모두를 흔들었죠. 그 혼란 속에서 고려군이 밀고 나갔어요. 앞에서 맞고 옆에서 찌르는 모양이었죠. 소배합의 진영은 버티기 어려워졌어요. 기병은 흩어지면 서로를 밀어내거든요. 그 틈을 고려의 창과 활이 파고들었어요. 귀주대첩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요군은 더 싸우는 쪽보다 살 길을 찾았어요. 퇴각은 곧 도주가 되었고요. 쫓는 쪽과 쫓기는 쪽이 완전히 바뀌었죠. 고려군은 놓치지 않고 계속 압박했어요. 대군의 숫자는 이제 짐처럼 무거웠죠. 말과 사람이 한꺼번에 길을 막았거든요. 이때부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소배합도 간신히 빠져나간 쪽이었죠. 처음에 10만은 더는 군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기록은 살아 돌아간 이를 수천이라 해요.
정확한 숫자보다 붕괴의 크기가 핵심이죠. 강감찬의 무서움은 힘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는 적이 강한 순간을 피했거든요. 대신 약해지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물길성 보급로가 한 줄로 이어졌죠. 이건 운이 아니라 오래 준비한 감각이에요. 고려의 장인 같은 버티기가 빛난 순간이죠. 한 번의 돌격보다 버틴 하루가 컸어요. 토배합은 숫자를 믿었지만 길을 잃었고요. 강감찬은 길을 믿고 숫자를 깎았죠. 그래서 귀주는 전술보다 전략의 승리예요. 전쟁 뒤 요나라는 쉽게 다시 오지 못했죠. 고려는 전쟁보다 평화를 챙길 시간을 얻었어요. 물론 승리의 값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국경마을도 긴 시간을 견뎌야 했고요. 그래서 숫자만 외우면 반쪽이 됩니다. 왜 무너졌는지 봐야 진짜 보이죠. 첫째, 적의 속도를 물로 꺾었어요. 둘째, 깊이 들어오게 만들어 보급을 말렸죠. 셋째, 돌아설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귀주에서 한꺼번에 눌렀죠. 이 흐름이 모여 수천의 귀환을 만들었어요. 강감찬의 이름이 남은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는 적을 얕보지도 겁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적이 약해질 자리를 찾아냈죠. 그게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판단이에요. 너무 빠르면 덫이 얕고 늦으면 놓치죠. 강감찬은 그 틈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열렸을 때 망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귀주는 단순한 전투 장면이 아니에요. 흥화진에서 시작된 판이 여기서 닫힌 거죠. 이후 고려와 요는 전쟁 대신 외교를 택해요. 강한 승리가 오히려 긴 평화를 연 셈이죠. 그 평화 속에서 고려 문화도 이어졌고요. 전쟁사가 문화사와 떨어져 있지 않은 이유예요. 살아남은 나라가 자기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 시간을 벌어준 싸움이 귀주대첩이에요. 하지만 영웅 한 명만으로 설명하면 부족해요. 물을 막은 병사, 길을 본 정찰병이 있었죠. 성문을 지킨 사람도, 화살을 만든 이도요. 그 많은 손이 모여 큰 전환을 만든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책임은 지휘관에게 남죠. 강감찬은 그 책임을 피하지 않았어요. 나이보다 중요한 건 판단의 또렷함이었죠. 이 장면이 지금도 오래 남는 이유예요. 10만이라는 숫자는 귀를 붙잡아요. 수천이라는 결말은 눈을 멈추게 하죠. 하지만 그 사이의 길이 역사의 진짜 얼굴이에요. 흥화진의 물, 개경의 버팀, 귀주의 추격. 이 셋이 모여 10만을 흔든 거죠. 그래서 질문의 답은 수천 명에 그치지 않아요. 그 답은 준비가 숫자를 이긴 순간이에요. 차분한 판단이 공포를 이긴 순간이고요. 작은 선택들이 큰 흐름을 바꾼 순간이죠. 그걸 기억할 때 전쟁은 숫자를 넘어섭니다. 귀주대첩은 승리보다 배움에 가까워요. 강한 상대 앞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10만의 질문은 결국 판단으로 남습니다.